화요일 아침 원기 회복 시간 정치 용봉당 코너입니다. 귀가 탁 트이고 속이 시원해지는 정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본격적인 얘기 전에 여론조사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최근 보면 뭐 리얼미터 기준이긴 한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회복이 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올랐고요. 민주당은 떨어졌습니다. 조금.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그게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오른 것은 제가 보기엔 몇 주 전에 뭐 여론조사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거의 일관되게 좀 떨어졌었거든요. 그거는 전당대회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어떤 언급, 개입이 작용을 해서 그게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그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중에 의외로 건설 노조에 대한 원칙적 대응, 강경 대응 이게 플러스 효과가 많은 것 같아요. 노조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건설 노조, 그게 뭐 특히 타워 클레인 쪽이 좀 심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문제 의식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네.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긍정 평가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정봉주 의원님, 네, 민주당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떨어지는 건 이제 저렇게 언론에서 그 두들겨 패고 그리고 이제 구속을 시키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정치 고관 요청은 전체 국민으로 보게 되면 한 20-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럼 국민들 60-70%는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일단 지지율 올라간 걸 갖고 과연 그 국힘이나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될 일인가 이렇게 보여요. 물론 이제 그 MC 선생께서 호들갑을 떤다는 뜻은 아닙니다. 호들갑 좀 떨었습니다. 역대 예. 최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년도 지금 안 됐는데 이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거 그 40% 회복이요?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만 빼놓고 다 60-70% 갔을 때예요. 한 번도 50%를 못 넘어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지율 좀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하는 건 맞지만 여전히 최하위로를 유지하는 전임 대통령에 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끄러워하고 반성할 줄 아는 대통령실이 돼야 되는데 뭐 그렇게 기대하기는 난망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이제 지금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노조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보수와 중도층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텐데 네. 그러나 이제 첩첩산중이죠. 지금 난방비 문제로 이제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난방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체감이 오지만 아직도 이제 외화되지 않고 있는 게 금리 인상 문제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죠. 그다음 수출 그 계속 뭐 16개월, 17개월 적자되는 거.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곧 터지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이걸 지금 그 40% 돌파했다고 해서 좋아할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안도이죠. 안도. 요게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요때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가 40.4%, 국민의힘은 45%, 더불어민주당은 39.9%가 나왔던 얘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민의힘이 45%가 나왔어요.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45%를 들어본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아니 지금 민주당도 39%인데 이게 이제 역대 다른 여론조사에 비해서 좀 높네요. 국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두 당 다 높게 나와요. 한 그러게요. 5에서 예. 7, 8 정도 높게 높게 나왔어요. 잡히는데요. 갤럽은 30대인데 두 예, 당 다. 높게 잡혔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이유가 전당대회 효과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보수층들이 막 응답을 하니까. 아니 아무래도 관심이 집중되죠. 네. 전당대회. 그리고 이게 제가 보기엔 현대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아마 전생에 검투사였을 거예요. 싸움하러 나온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고대 네. 로마에는 이렇게
콜로세움에 모여서 검투사들이 어느 놈이 이제 이기나 뭐 네. 누가 저 실려가나 이런 거 보는 재미로 로마인들이 살았다 그러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선거가 딱 그런 거죠. 아 누가 이기느냐? 누가 싸워서. 이기느냐. 아. 강한 사람들끼리 붙었을 그렇죠, 때 그래서 그렇죠. 이 선거는 항상 빅매치가 열광을 맞습니다. 받잖아요. 근데 예. 누가 이기냐? 그 관심을 아무래도 그 많이 받게 되면 뭐 플러스 효과가 있겠죠. 그 검투사 장면이 뭐 똑같진 않지만 어제 토론회 두 번째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 열렸습니다. 누가 이긴 것 같습니까, 정봉주 의원님? 저는 일단 안 보고 기사만 봤고요. 아, 예, 네. 안 보셨군요. 예. 그거 볼 정도로 국민들이 한가지 않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지금 전당대회를 네. 보면 심지어는 이제 분당대회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그냥 단순 분당이 아니라 해당대회다라고 하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좀 난투극이 좀 심해요. 네. 그러니까 요쯤 되는 난투극이면은 전당대회보다도 이제 죽고 살기로 이제 이번 그 경선을 통해서 갈라쓴다라고 네. 하는 게 대선이거든요. 그 대선급인데 저는 좀 위험해 보여요. 아 위험해 보인다. 예, 많이 타당 입장에 봤을 때 위험해 보인다 이 무척 말이죠. 위험해 보여요.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른바 유리병 안에 전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전당대회는 예. 유리병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아하. 여러 차례 금이 간 것 같아요. 틀 안에서 해야 되는데 틀이 지금 깨질 것 같다 이 말이시네요. 깨지지 않고 금이 가갖고 금가 있다. 저 경선 이후에 올해를 넘기지 못하고 저당이 분당이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려가 되지 않고 기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또 괜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지금 토론회라든지 전당대회 양상이 좀 가열된다 뭐 이런 모양새로 들립니다. 아니 과열되는데 네. 이게 그냥 과열되면서 저 정도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그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이렇게 찢는 수준이에요. 상대방을 찢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아하. 리더십 문제라든지 그거 보게 되면 좀 너무 갔어요. 아하. 우리는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왔구나라고 하는 게 노출되기 때문에 기쁘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쁘지만 저 정도로 수준 낮은 사람들이 나왔나 이런 생각도 또 든단 말이에요. 아니 한번 그거는 말씀 이제 들어보시고 예. 정 의원님의 심한 고문 같고 제가 보기엔 그 오히려 전당대회가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이 문제가 많아 보였고요. 네. 왜냐하면 출마를 누가 하느냐 뭐 못하느냐 뭐 이런 과정에서 등장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는 바람에 오히려 그게 문제였고 본격적으로 레이스를 시작한 다음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당대회에서 이 정도의 어떤 그 소음 내지는 후보 간의 경쟁은 있어 왔거든요. 네. 이런 게 없으면 김 빠진 전당대회죠. 재미없는 전당대회. 누가 될지 뻔히 예측이 가능한 전당대회는 그냥 밋밋하게 흘러갔지만 네. 이 정도 후보 간의 어떤 토론을 통한 검증 과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뭐 이 정도는 충분히 전당대회 이후에 어떤 극복하지 못할 상처를 남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김 빠진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동의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였죠. 지금 그 김영남 의원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전당대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대통령실의 개입 예. 이게 노골화됐었거든요. 그럼 지금 왜 김 빠진 전당대회라고 보냐면 김기현 메이드라고 하는 작전이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듯한 모습으로 지지율도 좀 빠졌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되는 구도로 갖게 됐으면 대통령실에서 가만 안 있었죠. 이건 그냥 이제 그 목불인견 진짜 이게 그 난투극이 됐을 뻔한데 이제 지금 보면은 김기현이 되는 구도니까 굳이 관여할 필요 없겠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로 약간 좀 찢는 수준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네. 드리냐면 과거에 민주당에서 얼마 안 된 전당대회에서 상대 후보의 건강론을 지적했어요. 건강. 예. 근데 그 건강론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좀 건강 그런데 그로부터 그 후보가 지지율이 급락을 해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될 금도거든요. 예. 당내에서. 예. 근데 그 정도로 보면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뭐 이 정도도 용인된다라고 그 보면
뭐 할 얘기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이른바 국민 선거도 아닌데 네. 지금 지정하는 수준이 저는 좀 과하다고. 당원 선거인데. 아니, 자,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지금 두 가지 같아요. 특히 김기현 후보한테 울산 KTX 의혹, 네. 울산의 이재명이다 이렇게 막 강하게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타당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좀 과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뭐 얼마든지 그 정도 공세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아니 그런 게 없으면 전당대회 또 특히 4차례에 걸친 TV 토론회를 왜 하겠어요. 그런 걸 서로 후보 간에 공박을 하면서 검증도 되고 또 지켜보는 사람이 흥미도 갖고 누가 더 적합한 당대표 후보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죠. 예.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 빠진 전당대회라고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 뜻이 아니고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의 77%의 네. 득표로 당대표 당선될 때 그런 게 이제 김 빠진 전당대회죠. 누가 봐도 누가 될지 뻔히 아는 재미없는 전당대회고 이번 전당대회는 정상적으로 제 선에서는 얼마든지 후보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공박이다.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그 정도로 탄력성이 없지 않아요. 절대로. 탄력성이 왜냐하면 있을 것이다. 지금 뭐 예. 일부에서 후보의 정체성 이야기도 합니다만 민주당 출신 안철수 후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1990년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당이에요. 이게 당시 박정희 정부 출신들 네. 플러스 민정당 출신 예. 그리고 YS. 통일민주당 네. 김영삼 당시 의원의 통일민주당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은 이게 이념적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만 보더라도 당대표 후보 출마자가 30대부터 60대까지예요. 물론 30대 한 명입니다만 예. 연령층도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회복 탄력성은 얼마든지 있는 당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뭐 3당 야합으로부터 정체성을 찾으면 국민의힘은 정체성은 그냥 잡탕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잡탕이라고 스펙트럼이 하면 넓은 거죠. 스펙트럼이 넓은 게 보수 진보 이게 무슨 그 당내에서 대연정을 한 것도 아니고 보수 진보가 다 묶여 있는 정당의 스펙트럼 넓다고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권력만 잡을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고 네. 차라리 권력 친화적인 정권이다. 정당이다. 이러면 제가 동의하겠어요. 권력을 잡을 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한다. 이건 저는 훌륭하다고 아주 그 권력을 향해서 돌진하는 아주 이 그 불도저 같은 불독 같은 모습은 저는 아주 동의해요. 네. 훌륭한 정당입니다. 그러나 잡탕으로부터 국민들이 무슨 기대와 희망을 얻을까?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요. 안철수 의원 저렇게 공격하는 건 좀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정체성으로 공격하는 게 생뚱맞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도 불분명한 정당에서 민주당 출신이다. 민주당 출신이고 약간 이질적인 그 후보와 그 단일화를 했기 네. 때문에 그때 안철수 후보가 3% 얻었고 3% 얻은 걸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만 네. 단일화됐을 때 그중에 1.7 내지 1.6이 간다는 그 결론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0.73이라고 하는 24만 7천 표라는 아주 박빙으로 이겼거든요. 네. 그러면은 당의 대선 승리의 공신이에요. 근데 공신을 이제 와갖고는 야 어제까지는 공신이라 그랬다가 지금까지는 지금 와갖고는 벼랑 안에 불편하니까 민주당 출신을 잡은 사람은 대통령인데 그럼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과 대통령의 정체성을 공격하는 건가요? 물론 대통령도 정체성이 없는 분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받은 검찰총장이었다가 국회부로 가니까 이건 뭐 국민들이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해는 하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없고 또 하나는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공격하면 네. 저는 연말 전에 예. 우리가 원치 않는
분당 사태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원치 않는 민주당이 원치 않는 원치 않죠. 민주당이 원하죠. 아니 왜 원치 않느냐면요. 예. 좀 제대로 된 상태가 총선에 싸우고 싶어요. 그래서 분당된 상태가 아니라 아하. 왜냐하면 2020년에 폭망했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서 예. 서로 한 140, 50석을 이렇게 좀 잘 나눠 가지면서 그래야지 국회가 좀 긴장 상태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엔 네. 국민의힘 분당보다는 민주당의 분당이 훨씬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시기적으로도 빠를 것 같은데 분당에서 서로 국회, 예. 분당에서는요. 정봉주 국힘의 의원님이 지지율이 더 이제 높아요. 계속 심한 고문을 하고 계신 것 네. 같고 국민의힘은 네. 제가 바라보기엔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를 긍정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는 정당이다. 그리고 그게 국민의힘의 뿌리가 된 삼당 합당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여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천하람 후보 약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막상 레이스를 딱 시작하니까 네. 생각보다 황교안 후보가 그러니까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양강으로 표현되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외에 3위를 누가 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하. 황교안 후보가 뭐 이 그 전에 예상하기에는 그 평소에 했던 얘기 뭐 부정선거 관련한 얘기를 반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해요 지금. 딱 레이스를 시작하니까 아 맞아 저 양반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곧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대표도 이미 했던 분이지라는 기억을 환기시킬 정도로 의외로 아주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3위를 과연 천하람 후보가 하겠느냐 아하.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정봉주 이제 의원님. 김용남 의원은 이제 경륜적 측면에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맞는 네. 분석이고 이제 또 하나는 구도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든 정당은 비주류가 한 15% 정도 존재해요. 네. 그리고 15% 존재라고 하는 게 이준석 당대표 문제가 있을 때 그게 이미 드러났고. 네. 근데 이제 이 15%의 지지율은 항상 무슨 단점을 안고 있냐면 사표적 포텐셜이 있습니다. 아 사표 될 수 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지지해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희망은 있지만 결국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심 그런 판단 때문에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죠. 그게 비주류가 정말 당에서 주류가 너무 심해. 우리가 꼭 목소리 내. 이럴 땐 표를 적극적으로 찍는데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그 양강이 메이드가 된 상태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천하람 후보를 찍어서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부활 이걸 뭐 노릴 수 이런 거하고 또 연동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구도로 보면 예. 천하람 후보는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구도상. 거기에다 이제 김용남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경륜과 이런 부분에서도 좀 밀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가면서 저는 좀 바람이 좀 빠지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전략상 천하람 후보가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표를 흡수하고 플러스 알파를 노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양상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서 확보하고 있는 그 지분만큼을 다 못 찾아먹는 그것도 못 찾아먹는.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양쪽을 다 노리다가 한쪽도 확실하게 확보를 못하는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는 완주합니까? 또 철수합니까? 이번에? 안철수잖아요. 철수 안 합니까? 이번에? 철수 안 하고요. 이번에 철수하면 예. 그리고 이제 당에서 저는 완전히 입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 이번엔 철수하면. 그리고 이미 레이스 거는데 더 이상 청와대에서 잽을 날린다든지 스트레이트를 날린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기현 후보는 메이드 된 분위기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이번에 컨셉은 착근이에요. 외부에서 온 그 세력이기 때문에 굴러온 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힘의 그리고 그분이 당대표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 이기든 지든 대선에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나는 뿌리를 내려서 다음 대선에 베이스먼트 그러니까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종잣돈을 이번에 제대로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 예, 그렇습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김기현 후보의 땅 투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겁니까?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글쎄 이게 이미 쟁점화가 예.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없던 얘기로 묻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 시점을 잡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네. 도로가 왜 그쪽으로 지나가게 됐는지 아하. 이 부분을 적극 해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직접 해명하기 낫다. 그럼 누가 해요? 뭐 98년대 취득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취득 시점은 정치를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가 봐도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근데 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의 선관위에다가 의뢰를 했다는데 제가 보기엔 당 선관위가 이걸 검증할 만한 뭐 인력이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적극 해명을 하시고 네. 그리고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도 다른 후보들이 억측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반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봉준님. 저는 해명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게 국힘의 이제 당 대표가 될 건데요. 예. 국힘의 총선을 앞둔 무척 큰 리스크가 될 거예요. 리스크라고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예. 저게 그냥 이 폭발력이 어디에서 더 붙냐면 과거에 이제 울산시장 시절에 김기현 당시 시장의 동생 네. 그때 이제 부동산 브로커와 연루됐던 사건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같이 중첩이 되면 그것이 이제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네. 중첩이 되게 되면 훨씬 더 폭발력 있는 그 리스크로 총선 때 작용하지 않겠는가. 안철수 후보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거랑 맥락이 같네요. 그래요? 민주당 출신 맞나 보네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전 민주당에 있을 때도 같이 대화를 나눠본 예. 적이 없었고요. 네. 자, 뭐 최고위원들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4명 누가 될 것 같습니까? 2명은 대략 보이고요. 2명. 그 네. 나머지 2자리를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예컨대 유준석 걔냐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소위 친윤 쪽에서 미는 후보가 있거든요. 이제 페어링은 완벽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쪽이 표를 더 많이 받느냐. 더군다나 최고위원은 점치기가 어려운 게 당원 한 사람이 최고위원 2사람을 찍잖아요. 네, 2표기 때문에 참. 이게 참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대략 보이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8명의 최고위원 후보 중에 2명은 이제 완전히 좀 권위 밖으로 벗어난 것 네. 같고 6명 중에 2명은 대략 된 것 같고 이미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2명 들면? 남은 2자리를 네. 어느 쪽 진영에서 보다 세게 밀어 넣느냐. 네. 그러면 만약에 한쪽이 완벽하게 이기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을 다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떤 힘이 있느냐?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하면 그 당 지도부는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당대표도 사퇴해요. 예. 자동 물러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당의 주도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봉도사님 예. 예언해 주십시오. 저희 여기 뉴스킹에서 다 맞추셨어요. 저희는 이제 저렇게 해갖고 네. 친윤 쪽 후보 4명이 다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바람직하다. 예, 견제 없는 조직은 필패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저는 다 4명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건 아까 이제 천하람 후보하고 김영태 허나 후보가 이제 네. 이른바 친 이준석계라고 했는데 요게 패키지로 묶고 갔어야 되는데 이제 천하람 후보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스탠스 때문에 그 패키지하고 묶음을 만들었는데 좀 실패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에 의해서 후폭풍 그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을 김용태 허나 이분들이 입어서 이제 약진을 못하는 형국이 보이는데 처음에 1-2명 정도 적어도 1명 정도 들어갈까 그랬다가 전혀 못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준석계가 이런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이런 상태로 보니까 억울하게 밀려났구나. 당은 이러면 안 되고 일정 정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담론을 만드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분 예측대로라면 친윤 4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이 말씀이네요. 친윤 4분과 대통령실에서 미는 김기현 대표가 돼서 예.
부동산 문제가 폭발하는 총선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 예. 이제 이거는 이 정봉주 기대합니다. 의원의 예. 바람. 아주 기대라 그랬어요. 네. 예. 제가 처음부터 심한 고문이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불어민주당이 더 위험해요. 자,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바로 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끝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자, 체포동의안 회피하지 마세요. 예. 접수가 곧 될 것 같아요. 해피예요. HAPPY 해피. 바로 회피.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몇 대 몇 될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적어도 그 171표는 넘게 나올 것 아, 같아요. 171이 부결될 거다. 171. 예. 부결표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지금 한간에 들리는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네. 어차피 부결될 거 국힘 쪽에서도 찍자라고 하는 얘기가 좀 들려요. 뭐냐면 국민의힘도 부결시킨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예. 일부가 와서 오히려 저쪽 그 검찰에 이렇게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네. 국힘 의원들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검찰의 폭주하는 행태에 대한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이 잣대로 국힘 의원들 115명 되면요. 아마 다 체포 동의안 대상될 겁니다. 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예. 추정을 해봅니다. 추정이죠. 예. 예. 그렇다 보면은 검찰의 이런 폭주를 입법권이 그냥 용인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는 이런 그 볼멘 소리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169명과 네. 친민주당 성향의 의원들까지 하게 되면 일단 한 180석 가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220석쯤 나오지 않을까. 국정조사 동의했을 때의 의석만큼. 예. 추측을 해보라 그러니까 예. 억측을 하시는데 있을 것 같았어요. 예. 지금 지난번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때 부결이 161표, 찬성이 101표 나왔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표결에 참석하는 의원 숫자가 늘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거의 다 가겠죠 아마도. 예. 거의 참석 다 예. 하겠죠. 예. 그러니까 제적 의원이 299명인데 지금 뭐 수감 중인 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다는 참석 못 하겠습니다만 김용남 근데- 의원도 참석하셔야죠. 좀 넣어주세요 그러면 좀 다음 국회에 넣어주세요. 다음 총선에. 예. 비율로 따지면 그러니까 참석한 의원 대 뭐 부결표 뭐 찬성표 비율로 따지면 지난번 노웅래 의원보다 부결 비율이 낮아질 것 같아요. 아. 표는 물론 161표보다 아하. 뭐 한두 표 더 많이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아하. 20여 명이 더 참석을 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본회의 예, 때. 예. 그래서 부결 표수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비율로 따져볼 때는 노웅래 의원보다 낮아질 것이고 네. 그게 국민의힘 그리고 이번 그 체포동의안에 찬성 입장을 이미 밝힌 정의당 그리고 조정훈 의원 합치면 122표거든요. 찬성으로 예상되는 표가 그리고 부결로 예상되는 게 177표입니다. 물론 다는 참석 못해요. 그 예. 지금 그 국립학교 가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교도소에 계신 예, 분들 예. 있죠. 예. 그래서 다는 참석 못합니다만 거기서 비율로 볼 땐 제가 보기엔 참석자가 늘어나는 거 대비 부결표는 제가 보기엔 161표 거기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되게 논리적으로 네. 짚어주셨습니다. 저게 이제 이탈표도 있을 것이다. 예. 무척 논리적인 척하면서 사실은 그 아주 기괴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프레임입니까 이게? 그럼요. 아니 표가 몇 표 나오고 그 비율이 몇 %, 올라가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하죠? 부결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이제 이게 진영 논리로 인해서 민주당은 다 부결할 것이다. 검찰의 체포 동의안이 정당하면요. 국회의원 개개인은 입법부예요. 네. 입법권자가 검찰의 이런 체포 동의안이 정당하고 온당하고 그러게 되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 조중동 보수언론의 논리 보세요. 민주당도 지금 이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이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부결표가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이 어거지 주장을 나중에 덮으려고 지금부터 이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더 많이 참여해서 비율이 높아졌다. 비율 높아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결되는 것이 중요하고 부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무도한 폭거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건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아니 않죠. 지금 자꾸 그게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요. 국회의원들이 아니, 체포동의안 얘기한 말씀 드리 기회 드릴 네, 테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예, 말씀 기회드리겠습니다. 예. 뭐냐면 자꾸만 민주당이 진영 논리에 빠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은요. 대통령실이 밀어붙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당이 움직여라라고 하는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은 정당이에요. 그런데 국힘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민주당도 그럴 것이다? 그러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조홍천 의원 보세요. 박수를 보낼 정도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박용진, 서른 의원 이런 분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요. 이런 아주 명백하고 소신 있는 비주류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정당하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찬성표를 던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과반 의석수가 찬성표를 부결시켰고 부결됐다? 그럼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온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게 정확한 프레임이지 비율이 좀 올라왔다. 벌써부터 이게 수술력 어디서 밑장 뺐어요. 손목 날라가려고. 아니 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할 때 그렇게 정의와 어떤 그 뚜렷한 소신을 갖고 표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네. 사실은 이번 체포동의안만 놓고 보더라도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그래서 구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법원의 영장재판을 한번 받아보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으로는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지만 민주당 지금 태도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부결시켜야 된다는 게 사실 민주당 주류의 지금 주장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칼에 왜 목을 놓습니까? 알겠습니다. 잘못된 칼에도 무조건 목을 놓는데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아니죠. 검찰이 잘못된 칼을 들이댔죠. 정봉주 의원님 시간이 이제 손목 없습니다. 날아가고 싶어요? 비명계가 찬성할까요? 정봉주 의원님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비명계가요? 예. 비명을 지르면서 반대하겠죠. 반대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아유 표 나온 거 보면 알죠. 뭐 나중에.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정치 용봉탕도 시원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정봉주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